네, 안녕하세요. 고이드 권영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저희 고이드가 사실은 고객 만나는 일을 제일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분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클로커스와 MS가 이런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뵙고 저희 고이드의 이야기도 좀 드리고 또 뭐 평소에 고민하셨던 거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좀 돈 버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유동성이라는 게 사실 돈 얘기이고 고이드가 제일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고이드 뭐 법인카드 회사인데 무슨 유동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렇게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고금리 시대 스타트업 이제는 금융할 때라고 이제 주제를 좀 잡아봤는데 음, 뉴노멀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뉴노멀.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단어실 텐데 저도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네, 뉴노멀 그 특히 이제 저희가 코로나가 많이 썼던 사실 얘기인데요. 새로운 시대다. 뭐 이런 뜻이고 요게 요즘 또 새롭게 고금리 시대와 이렇게 맞물려서 많이 부상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미국 기준금리의 5년 트렌드인데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뭐 파월 의장이 이제 거의 다 다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지만은 아시다시피 거의 0.5% 정도 됐던 금리가 5.5%까지 올랐으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서 뭐 내년에 한 150bp 떨어진다고 해도 뭐 한 3%, 4%가 계속 깔려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유동성이 넘치던 거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던 세상에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 고금리, 상대적 고금리 이제 시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이 더 중요하는데 금융이란 것을 또 어떻게 정의할 거냐? 고이드가 정의하는 금융에 대해서 저희는 성장하는 곳에 금전을 융통하는 일이라고 내부에서 정의하고 그걸 바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어, 글로벌 이제 탑 50 혁신 성장 스타트업의 국가 분포인데 미국이 압도적이죠. 뭐 MS가 이제 그런 회사일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도 스타트업이었고 지금은 뭐 어마어마한 회사가 됐죠. 오늘 저희도 초대해 주셨고. 근데 이제 미중 일 그다음에 한국과의 차이를 보면은 이렇게 이게 그 GDP인데요. 완전 미국은 날아가고요. 어, 중국은 따라가다가 조금 옆으로 꺾였고 일본은 이제 꼬꾸라지고 있고요. 유럽들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도 빨리 따라가야 될 텐데 걱정이죠. 근데 이게 결국에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성장하는 곳에 돈이 흘러갔냐 아니냐의 차이다. 뭐 아시다시피 미국 거의 GDP의 80% 이상은 다 이런 MS나 아니면 애플이나 예전엔 스타트업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글로벌 공용이 된 회사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주제로 다루고 있는 AI도 또 다른 이제 미래 차세대 먹거리잖아요. 그러면 또 미국의 GDP는 날아갈 거고 이 성장하는 곳에 돈이 흘러갔는지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 그리고 저희는 다 스타트업이니까 스타트업의 실패 원인을 이제 CB 인사이트에서 뽑았는데 20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마켓에 그 니즈가 없다는데 이거는 뭐 저희가 사실은 도와드릴 수가 없고요. 두 번째가 자금 융통의 실패. 그러니까 런웨이가 이제 다달아서 자금 융통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금리라는 뉴노멀 시대에서는 자금 융통이 더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스타트업들은 더 생존이 어려울 것이고요. 그만큼 성장하는 곳에 돈이 흘러야 될 텐데 어려운 시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리라는 것은 돈의 값이고 돈의 값이 오른다는 것은 보수화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희는 스타트업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믿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작년 자산 기준으로 한 1,400억 정도 자산이 있는 회사인데 이 자산을 스타트업한테 다 몰빵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에쿼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이라고 하는 성장하는 곳에 돈을 흘려보내는 행위에 몰빵하려고 스타트업을 고객으로 모시고 법인카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 한국도 미국처럼 GDP의 80% 이상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2035년이 좀 지나면은 기업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GDP의 80% 이상을 분명히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쿠팡만 보셔도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한국 회사죠. 물론 나스닥에 상장했지만.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를 지금 만나고 있는 고객분들이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래서 법인카드로 저희랑 관계를 맺으셨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계속 이런 세미나, 웨비나,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금융적 기능을 제공하면서 성장의 동반적인 파트너가 되겠다가 저희의 이제 미션이자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의 금융, 저희는 레거시라고 부르는데, 이 레거시 금융이 변하지 않고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하는 곳에 돈이 흘러야 되는데, 레거시 금융들은 거의 대기업 위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들은 거의 기회가 없죠. 그래서 성장 간에 자금이 필요한데 그걸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는 저희 파운더이신 김한기 대표님으로부터 이제 나온 인사이트입니다. 저희 대표님은 한 25년 정도 그 금융권에서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뭐 법인 브로커부터 시작해서 애널리스트도 아시아에서 탑으로 하셨고, 알펜우트 자산운용에서 한 1.5조 정도 이렇게 자산을 운용하시면서 금융을 좀 깊게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제가 전달드린 개념들을 정립하셨고, 근데 기존의 금융이 바뀌어야 될 텐데 안 바뀌고 있어. 근데 이거를 기술로 우리도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 4년 전에 고이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스타트업의 진심인 스타트업이 대표가 스타트업을 믿는 마음으로 금융 서비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혁신성장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스타트업도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거의 개인 사업자처럼 하시는 그런 사업자들도 스타트업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쿠팡도 스타트업이고, 그 괴리가 굉장히 큰데, 여기서의 그 가장 둘을 구분하는 구분자가 뭘까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저희가 1990년대 인터넷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의 레버리지 효과가 일어났는데,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동네에 있는 학원이랑 메가스터디를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원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오프라인에 일단은 강의장을 하나 빌리고 선생님 하나 고용해서 돈 받으면서 학원 비즈니스를 하면은 그 달에 바로 BEP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근데 메가스터디는 제한이 없죠. 인터넷에 강의장을 차리면 뭐 수만 개, 혹시 뭐 수백만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치동에서 열심히 학원 비즈니스를 하셔도 메가스터디의 시총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10년도에 데이터 혁명이 일어나서 빅데이터라는 혁명이 일어났고,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그 한계 성장을 한계 없음으로 이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성장을 하면은 기업의 성장 추이가 체감하는 형태를 띄었는데, 이제는 J커브라고 하는 형태를 띄게 됐습니다. 더욱더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의 주제인 AI가 2020년에 또 한 번 혁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자산의 레버리지 효과와 성장 체증을 훨씬 더 가속화합니다. 근데 여기 어떤 이제 특징이 있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BEP 전까지 저희는 인터넷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데이터에도 투자해야 되고 AI에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MS와 클로커스가 많이 할인을 해드릴 텐데 고이들도 같이 할인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도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 적자를 일으키기 때문에 BEP가 안 나는 겁니다. 쿠팡이 지금은 뭐 분기당 몇천억씩 버는 회사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적자였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의도적 적자를 보면서 엄청나게 큰 J커브를 그려내는 회사가 혁신성장 스타트업이고, 그럴수록 AI, 애저 뭐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같은 기준으로 금융을 제공하면, 예를 들어 쿠팡이 작년에 회사 가지고 재무제표 갖고 은행 가서 저희 대출 받고 싶어요 하면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만나죠. 오프라인에 담보 물건이 있냐? 뭐 이익이 나냐? 근데 뭐 쿠팡은 이제 너무 큰 사례니까 제가 스타트업으로 바꿔서 치안해서 말씀드려보면, 저희가 담보가 어디 있어요? 다 뭐 공유 오피스 쓰실 거잖아요. 근데 오프라인 담보 당연히 없고, 영업이익은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 적자를 내기 때문에 공원이익은 낼 수 있어도 영업이익은 내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근데 계속 영업이익 납니까? 담보 물건 있습니까? 하니까 당연히 저평가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는 돈이 필요하니까 VC를 찾아가죠. 그러면 밸류에이션 협상에서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해야 되는데 많은 지분 이석을 겪으면서 나중에 상장할 때 뭐 제주는 곰이 피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 성장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요약하면 이제 고금리 시대가 덮쳤으니 훨씬 더 금융은 보수화될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것까지 제가 좀 속도내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답이 없으면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의미가 없을 테니까 정답은 아니어도 고이드가 생각하는 좀 답변을 좀 드려보면 일단은 변동비와 고정비의 개념을 일단 아셔야 되는데 여기에 저희보다 훨씬 더 업력도 많으시고 비즈니스를 크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예요. 이제 변동비는 매출을 일으킬 때 들어가는 원가죠. 그래서 후드티를 만들면 그 후드티에 로고를 찍어 판다고 했을 때 그 후드티를 띄워오는 비용이 당연히 변동비입니다. 그러면 매출을 크게 일으키려면 변동비는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고정비는 매출의 그 변동에 상관없이 계속 깔려서 나가는 거죠. 뭐 사무실 비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고정비성으로 많이 분류를 하시는데 이거를 그 사업의 본질에 맞게 파악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에서 사업을 하고 인터넷에다가 공장을 짓고 거기에다 사무실을 차리는데 그냥 회계 기준으로 분류를 해버리면 공원이익이 막 90%씩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플랫폼 회사 같은 매칭만 하니까 우리는 원가가 거의 없어요. 뭐 컴퓨터 배대 뭐 아니면은 이런 사스가 저희 원가의 전부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공원이익이 90% 나는데 근데 저희는 다 온라인에서 일을 하니까 개발자까지도 변동비로 잡아야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리 회계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는 그걸 적극적으로 인식해서 최대한 변동비에 많이 넣어야 변동비가 타이트하게 운영이 되면서 공원이익률이 제대로 구해진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그 현금 상황을 잘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이익은 나고 분명히 이게 회계 기준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회사의 통장에 돈이 없다. 그거는 변동비와 원가를 잘못 측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 본질에 맞게 변동비와 고정비를 제대로 나누고 이것을 인식하고 비즈니스를 하자라는 게 이제 스텝 1이고요. 두 번째는 공원이익 엔진을 만든다라는 건데 공원이익은 영업이익 전의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나죠. 그리고 변동비를 빼면은 플러스면 공원이익이에요. 공원이익이 나야 영업이익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공원이익에서 고정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익이 안 나면 때려 죽여도 영업이익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변동비를 우리가 스마트하게 투자를 해서 공원이익 엔진을 먼저 만들고 수익 창출을 한 다음에 고정비를 투자해서 엔진의 크기를 키우는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오늘 전달하려는 주제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변동비를 투자할 때 결국에는 현금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유동성을 최적화하는 게 필요한데 이때 되게 많은 툴을 잘 쓰셔야 된다. 특히 고이드가 전달드리는 법인카드가 이 유동성을 최적화하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강력한 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으로 지출되는 변동비가 있다면은 최대한 다 카드로 바꾸셔서 이 이연 효과를 누리셔야겠죠. 왜냐하면 1일부터 30일까지 쓰신 다음에 카드비는 45일자에 내잖아요. 2월 15일에. 그러면 그만큼 현금 지출이 늦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변동비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원이익 엔진이 만들어져서 수익이 난다면은 그거를 에쿼티를 팔지 마시고 그거를 고정비에 투자해서 엔진의 크기를 키우면 적은 변동비로 더 큰 공원이익을 낼 수 있고 더 큰 수익을 만드는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희는 그 VC의 친구고 내년에는 저희도 VC 비이클을 만들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본질적인 개념 없이는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생존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나누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비와 고정비를 사업의 본질에 맞게 나누고 공원이익 엔진을 만든다까지는 무조건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확보한 현금을 장기 성장 목적으로 선행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게 고정비에 투자를 하는 거고 엔진의 크기를 키우는 건데 공원이익이 나요. 그리고 현금이 어느 정도 돌아요. 그 다음에 개발자를 채용하셔야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최적화해야 되고 우리의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고 받을 돈은 최대한 빨리 받는 이 메커니즘을 비즈니스가 구현해야만 흑자도산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제품이 너무 잘 팔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가 너무 많이 커서 막 주문은 터져 나오는데 저희가 그 주문을 해소하지 못할 때 저희는 이제 흑자도산이라고 하는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스텝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고이드는 혁신성장 스타트업을 위한 금융을 하는데 저희가 특화된 영역은 이 유동성 최적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이드가 뭐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아마 오늘 고이드를 처음 만나신 그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는데 저희가 이제 법인카드를 발급하고 운영하는 일을 합니다. 신한카드와 롯데카드 파트너사고요. 저희의 크레딧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바탕으로 기존 레거시에서는 나올 수 없는 한도를 제공해 드리고요. 그 한도를 바탕으로 유동성을 최적화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서포트하는 일을 합니다. 그게 한 10,000사 정도 저희가 발급을 했고 한 2,800사 정도가 저희 신용카드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지출을 관리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회사 생활 해보시면 영수증 처리하려고 막 풀 바르는 일도 있고 등등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저희 고객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앱을 통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처리를 하고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를 그 웹에서 관리자가 뭐 한눈에 보면서 관리할 수 있고요.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더존 등의 ERP에 바로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 한 2,000사 정도가 쓰고 계신데 요거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왜 무료로 제공해 주나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고객이 성공하셔야 성공하는 비즈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저희도 고객의 니즈를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스타트업 맞춤 구독 서비스.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는 번들링이라고도 하고 뭐 벤더라고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말씀드리는데요. 클루커스가 저희의 파트너죠. 그래서 저희 뭐 팀즈라든지 애저 등을 저희 스타트업 카드를 쓰고 계신 고객들한테 할인된 혜택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뭐 GWS 등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한 400사, 이제 한 500사 정도가 되시는데 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유동성 문제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디 가서 말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VC한테 말씀하실 수도 없고 기업은행 가서 얘기하면 저희를 판단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고객들을 만나서 어떤 유동성 문제를 겪고 계십니까? 듣고 해결해 드리는 일이 저희의 본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베디드 파이낸스라고 하는 이제 가칭인데 뭐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뭐 하드 캐시를 드려도 받고 그리고 뭐 사입을 대행해 드리기도 했고 등등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좀 클로즈드 베타로 저희의 카드를 잘 써주시는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은 한 누적으로 한 7, 80개사 정도가 쓰고 계십니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말씀드리는 거는 시작은 법인카드로 저희는 관계를 시작하고 관계를 강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이제 확보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와이어드 대표님이 오셨는데 가셨다고 들어서 아쉽습니다. 저희 이제 한 2,700개사 되는 그 사례 중에 법인카드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코멘트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한국 시니어 연구소라는 이제 회사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카드사나 카드 한도는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비즈니스에 가장 도움되게 쓰게끔 알려주는 거는 고이드밖에 없더라 이런 말씀 주셨고 디오 코퍼레이션은 킥보드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유심 비용이 있어요. 통신비. 근데 그거를 현금으로 막 지출을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같이 컨설팅을 해드렸어요. 그거 현금으로 하지 말고 카드로 하셔라. 왜 현금을 그 아까운 현금을 그렇게 쓰세요? 라고 저희가 찾아드렸더니 한 2억 정도 매달 현금으로 쓰시던 거를 카드로 돌리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런 말씀 주셨고 이제 와이어드 컴퍼니가 이게 이제 저희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대표 사례인데 여기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셀러들 그러니까 되게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그런 커머스 비즈니스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백단에서 서포트 해주시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이런 물건도 사는 것도 도와주시고 파는 것도 도와주시고 관리하는 것도 도와주시는 회사인데 요즘 너무 잘 되세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이제 이번에 큰 투자를 받으셨는데 그 전에 조금 현금의 유동성이 좀 어려우셨어요. 왜냐하면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려면은 그런 그 원가성 재고들을 많이 사셔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저희가 특별심사 통해서 한도를 한 2배 정도 드렸어요. 이 회사는 우리랑 그 계속 관계를 하면서 지켜봤더니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그 회사의 비전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저희가 2배 정도 상향을 해드렸고 그 한도를 바탕으로 매입을 하셔서 매출 숫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100억 투자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 IPO를 타겟해서 지금 주관사를 선정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대표 사례로 보고 있고 그 마지막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베디드 파이낸스라고 하는 그 저희가 그 사입을 도와드리는 모델도 있는데 그것까지 이번에 같이 하면서 비즈니스를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대표 사례들을 좀 가져왔고요. 그래서 뭐 고이드 현재 고객이시면 당연히 저희가 풀리 서포트 해드리고요. 그게 아니시면 오늘 그 인연이 된 계기로 저희 뭐 세일즈 팀도 있고 담당자도 있으니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비즈니스에 맞는 한도와 그 비즈니스에 맞는 용처를 저희가 같이 컨설팅 해드리면서 같이 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동안 10,000개 넘는 기업의 금융 파트너로 역할을 하면서 되게 많은 비즈니스 모델과 상황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털어놓기 어려운 얘기도 저희한테 말씀 주셔서 같이 좀 재밌는 케이스도 많이 해결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비익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기 어려운 뭐 문제들은 또 토스해 드려서 그렇게 해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의 직접적인 이익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성공해야 성공하는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가려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계속 니즈를 연구하고 스타트업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금융을 최적의 타이밍에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몰빵한 회사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뭐 쭉 말씀드렸는데 간단합니다. 이런 자금, 재무, 금융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때 편히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니즈를 찾고 그걸 푸는 일, 그게 저희의 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거의 시작은 법인카드이니 법인카드에 대한 용처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컨설팅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아마 비즈니스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